저는 1979년에 연구소에 처음 입소한 임용구입니다. 저는 1979년에 우리 연구소가 남산에 남산타워에 있을 때에 입사를 하고 1998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내가 주로 맡은 일은 회계 인사를 맡았고 그 다음에 연수실을 맡았고 인력 개발을 맡았고 그 다음에 서울 사무소장을 했고 그 다음에 1995년부터 퇴임할 그때까지 총무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의 최초로 거래처의 공사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행으로 바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이라는 거 다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 대금을 받으려면은 연구소에 와서 청구하고 영수증 내고 뭐 복잡합니다. 그걸 없애버렸죠. 은행에 바로 입금시켜버렸죠. 그 당시는 획기적입니다. 그러고 각 연구원들의 급여를 그전에는 전부 다 월급 봉투라고 있었거든요. 수표를 넣어줘요.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예금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켰죠. 그리고 인사 업무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인력 개발이라는 그 개념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해외에 연수를 보냅니다.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그것도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은 처음입니다. 81년도에 갔을 때 은행을 우리 연구원에 유치를 했고 또 우체국을 넣었고 그러니까 금융 업무가 이제 바로 밖에 나가지 않아도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문서가 지금은 전부 다 이메일로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우편입니다. 편지로 보내고 주거니 받거니 문서가 전부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우리 연구원에 우체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한 행정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회계 업무가 은행이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81년도만 해도 그 연구단지 안에 버스가 거의 시외 버스 수준입니다. 몇 시간마다 하나씩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근버스 아니면은 거의 그 연구원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들어오면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85년도에 제가 통근버스를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가용 시대가 곧 온다. 앞으로 우리나라 곧 자가용이 되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자가용 언제 되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건물 짓기도 바쁜데 주차장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없애고 그 운전기사들이 거의 한 1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직종 전환을 위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통근버스가 없어졌으니까 나가거라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양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을 해서 사무직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연구소들도 이제 통근버스를 점점 이제
없애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89년에 이제 여기에 왔거든요. 서울 사무소장으로 와가지고 오니까 서울 시내에 뭐 지금 얼핏 생각 안 나는데 한 군데는 어디에 있었고 두 번째가 중앙우체국에 서울 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KT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서울 사무소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설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을 획득을 해서 그 예산으로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장소를 구입하고 지금까지 이제 운영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인간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요. 나라는 인간을 믿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야, 저놈은 사심이 있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연구소를 위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간관계 형성이 되죠.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자꾸 이사와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허락한다면은 요거는 이런 걸 좀 해서 애틀리에 좀 도와달라. 날 도와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행정을,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이 주된 업무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서비스의 주된 관념이 뭐냐? 연구부서가 일을 하는데 절대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서라도 해주라 이런 얘기죠. 네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죠. 교육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교육을 합니다. 행정부서 단위별로 내가 업무 분야이 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스스로 아까 말씀대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얘기거든.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그때는 지금은 토요일이 휴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주일에 2번 토요일을 휴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놀토라 그랬어요. 그때는 저는 그거 한 번 한 일 없습니다. 놀토 한 번 한 일 없고 연차해서 휴가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한 일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 가정하고 직장 아닙니까?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거든요. 그 이상 행복한 거 없습니다. 또 가정을 갖고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고. 낮에는 거의 내 직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나올 때 제가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사랑을 하라. 사람이 여기 와서 감사하면은 자연적으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고 또 나오면은 남을 배려하면은 사람이 친절하게 됩니다. 연구소에 들어가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종업원들, 아주머니들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아침 7시 반에 딱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식당부터 가거든요.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입니다. 예? 말 한마디예요. 아이, 수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덕분에 제가 밥도 잘 먹고 건강하다고 고맙다 그러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처음 직장에 갈 때는 사람의 초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심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에? 초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 옛날 그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물이 제 일이 뭐냐? 네 허물을 모르는 거야. 내 자신을 모르는 거야. 내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게 그게 바로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나, 뭐 하나하나가
저 사람한테 불쾌하게 한 건 없는가? 혹은 저 사람이 하여금 뭐 잘못 해석하게 한 건 없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원로들이 자기 후배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 일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된 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그 연구부서에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에 참 즐겁고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당시 그 직접 연구에 참여했던 그 동료들은 자랑스러울 정도가 아니죠. 의기양양해. 그럼 그걸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앞으로 이 연구원이 발전해야 세계적인 연구원이 되고, 세계적인 연구원이 돼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한 축이 됐던 이 정보통신 산업의 기둥이 됐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통이 계속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거기에 참여했던 선배들이 후배들을 독려하고 애들을 사랑 많이 해줘야 됩니다. 시대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엄청 변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가지고 한 발 앞서야 됩니다. 꼭 행정만 그런 게 아니고 연구원들도 한 발 앞서가야지 전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는 바로 처집니다. 처지면 아주 힘들어요. 지금 얼마 전에 LG에서 이제 스마트폰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삼성에서 앞으로 스마트폰이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 LG가 주저주저 한 거예요. 불과 몇 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불과 앞에 몇 달 앞서가고 주저주저 하다가 몇 달 처진 게 그게 결국은 그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처지면은 특히 우리 연구원같이 첨단,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처지면은 바로 끝나죠. 아찔아찔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은 모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수도만 잘 투자하잖아요. 그런 게 걱정이죠. 95년도에 대전에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96년도가 20주년입니다. 그때 20주년에 행사를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얘기가 무슨 뭐 행사인 게 아니고, 우리 연구원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가. 처음 81년도 갔을 때 나무 심던 거. 그게 벌써 자라가지고 울창한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45년이 되었으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45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지금 있는 연구원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장 늦추면 안 되는 거죠. 95년도에 가가지고 제가 연구원에 있는 전체 건물에 검연을 했어요. 연구원 안에서 담배 못 피운다, 실내에서. 그런 것도 제가 다른 국가기관에 앞서거든요. 많이 앞서지 않습니까? 아까만 전부 다. 그리고 저는 과기처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행정직으로서, 연구원이 주인이거든요. 행정직으로서 과학의 날에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계기와 그러한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족하면 안 되죠.